우리가 매일 운전대를 잡을 때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시스템에 우리 안전을 맡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우리가 맨날 무심코 지나치는 도로 위 표지판이나 가드레일, 그 뒤에 숨겨진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안전의 과학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다니는 그 길에서 과연 무엇이 나를 지켜주고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 가드레일이나 표지판 이런 걸 떠올리실 텐데요. 하지만 사실은요, 그 모든 걸 아우르는 훨씬 더 크고 정교한 시스템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6가지 순서로 도로 안전의 비밀을 하나씩 벗겨내 볼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규칙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우리의 움직임을 이끄는 신호들, 그리고 최후의 방어선과 교통 약자들을 위한 설계까지, 도로가 어떻게 우리 모두를 지키고 있는지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비밀의 문부터 열어볼까요? 도로 위에 있는 그 수많은 안전시설들, 그거 그냥 아무데나 설치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모든 것의 시작점에는 아주 엄격하고 공식적인 설계 지침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국가건설기준, 줄여서 KDS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건 뭐랄까, 우리나라의 모든 도로랑 안전시설을 어떻게 만들고 어디에 설치해야 하는지 그걸 전부 다 정해놓은 일종의 거대한 마스터 플랜 같은 거예요. 모든 안전 설계는 바로 이 기준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근데 이 KDS가 진짜 재밌는 게요, 그냥 이거 설치해라 저거 설치해라 하는 식의 규칙만 쭉 나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원칙들을 한번 보세요. 운전자가 딱 봤을 때 잘 보여야 하고 헷갈리면 안 되고 꼭 필요한 것만 두라는 거잖아요. 전부 다 철저하게 운전자 중심으로 생각하라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사고를 미리 막는 핵심입니다. 그럼 이제 도로가 운전자에게 어떻게 말을 거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를 아주 부드럽게 이끌어주고 또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그런 섬세한 신호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죠. 시선 유도 표지. 낮에는 사실 눈에 잘 띄지도 않잖아요? 근데 밤이 되면 내 차의 불빛을 딱 반사해서 도로가 어디까지인지 그 윤곽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죠. 마치 어두운 도로의 경계선을 따라서 불을 탁 밝혀주는 작은 등대들 같아요. 그리고 갑자기 확 꺾이는 급커브 길에서는 어김없이 이 갈매기 표지가 나타나죠. 이 표지는 앞으로 길이 얼마나 어느 방향으로 꺾이는지를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주거든요. 이걸 보는 순간 우리는 거의 본능적으로 브레이크에 발을 올리게 되는 거예요. 도로 바닥에 바짝바짝 박혀있는 이 표지병도 정말 중요해요. 특히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져서 차선이 빗물에 잠겨서 하나도 안 보일 때 있잖아요? 바로 그때 이 표지병들이 빛을 반사하면서 우리에게 차선을 알려주는 그야말로 생명선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운전자를 잘 유도하는 시설들이었다면 이제는 운전자가 통제력을 잃었을 때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설계된 아주 단단한 인프라, 즉 최후의 방어선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그냥 가드레일이라고 부르는 이 방어 울타리, 이게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기 표를 보시면 도로의 속도나 낭떠러지 같은 위험한 환경에 따라서 SB1부터 SB7까지 강도 등급이 다 나뉘어 있습니다. 당연히 더 위험한 곳일수록 훨씬 더 튼튼한 등급의 방어 울타리가 설치되는 거죠. 그럼 이 등급은 뭘로 나누느냐? 바로 충격도라는 걸 기준으로 해요. 좀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해서 차가 꽝 하고 부딪힐 때 나오는 그 엄청난 에너지를 얼마나 잘 막아내고 흡수할 수 있느냐, 그 힘을 나타내는 수치예요. 자동차를 위한 캐처미트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충격도가 높을수록 더 빠르고 강한 공도 안전하게 잡아낼 수 있는 거죠. 고속도로 분기점 같은 데서 노란색 통 같은 거 보신 적 있죠? 이게 바로 충격 흡수 시설인데 이건 그야말로 충격 흡수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차가 만약에 단단한 콘크리트 기둥에 바로 부딪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대신 이 시설에 부딪히면 내부 구조가 단계적으로 찌그러지면서 그 모든 충격 에너지를 싹 흡수해버립니다. 덕분에 운전자는 마치 거대한 에어백에 안기는 것처럼 훨씬 안전하게 멈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쌩쌩 달리는 차를 위한 안전시설을 봤다면 이제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람과 차가 함께 지내는 공간, 바로 우리 동네를 보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속도를 통제하는 기술들입니다.
과속 방지터 이거 아무데나 막 만드는 게 아니에요. 위치 선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차들이 빨리 달려야 하는 큰 도로나 간선도로에는 절대 설치하지 않아요. 대신에 학교 앞이나 주택가처럼 보행자의 안전이 최우선인 곳에만 딱 설치하죠. 이건 단순히 운전자 귀찮게 하려고 속도를 늦추는 게 아니라 우리 동네의 평온함을 지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공학적 장치인 셈입니다. 자,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볼까요? 도로 설계 기준이라는 게 단순히 운전자만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행자나 장애인 같은 교통약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는지 그 따뜻한 시스템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정말 좋은 도로는요, 운전자만을 위한 길이 아니에요. 핵심은 바로 포용성입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휠체어나 유모차를 위해서 보도턱을 부드럽게 낮춰주고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점자 블럭을 설치하고 이런 아주 세심한 배려 하나하나가 모여서 차만 안전한 길이 아니라 그 길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안전한 길을 만드는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 여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씩 살펴본 이 안전 장치들이요. 사실은 다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퍼즐처럼 딱딱 맞물려서 돌아가는지 그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요, 도로 위에서의 안전은 절대 우연히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운전자의 시선을 이끌어주는 작은 표지병 하나부터 차를 온몸으로 막아내는 거대한 충격 흡수 시설까지 이 모든 것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하면서 서로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아주 정교하고 거대한 하나의 시스템인 겁니다. 아마 이제 다시 도로를 보시면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보일 거예요. 다음번에 운전을 하시거나 혹은 길을 걸으실 때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 조용히 일하고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설계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마 도로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를 지키기 위해 보내는 조용한 신호처럼 느껴질지도 몰라요. 우리 주변이 얼마나 이렇게 세심한 과학으로 가득 차 있는지 새롭게 발견하는 재미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